요즘에 이제 유본 통합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 통합이 된다 하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이런 거. 그러면은 통합이 되면 어린이집은 없어지는 거냐, 또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은 또 뭐가 다르냐, 이런 것들도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또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놀이 중심으로 계속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교육 방향이 흘러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놀이하는 가운데 아이들의 어떤 창의성이라든가 자발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더 확장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놀이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놀이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그런 추세가 가고 있고, 또 하나는 문해력. 문해력, 뭐 요즘 애들 막 텔레비전, 뭐 스마트폰, 비디오 많다 보니까 학교를 갔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 글을 읽었는데 무슨 뜻인지 몰라. 선생님이 말하는데 그게 뭐예요?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해력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하고 또 어떻게 가져갈 건가,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디지털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요즘 그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드론, 또는 뭐 코딩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잖아요. 앞으로 또 어쨌든 계속 흘러가는 부분들이 그렇게 흘러갈 건데,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교육하는 곳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반영하느냐,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어머니 아이들 노는 거 궁금해요 하는데, 저희들이 놀이를 할 때 그냥 노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과정에 맞춰서 이제 놀이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발달 평가를 할 때도 이제 유보 통합에 대한 부분 조금 더 이따가 얘기하고, 표준 보육 과정이 있거든요. 0세에서 2세까지는 표준 보육 과정에 이거해서 저희가 교육을 해요. 뭐냐면 기본생활, 먹고 자고 배변하고 이런 것들, 양치하고 스스로 옷을 입고 하는 이런 기본생활에 대한 부분이 있고, 신체 운동, 원활하게 그 어떤 소근육을 움직이는가 대근육을 움직이는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발달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의사소통에 대한 부분. 네, 어서 오세요. 사회관계, 다른 사람들하고 어떻게 관계하는가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예술 경험, 자연을 탐구하고 미술을 경험하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자연 탐구. 이런 6가지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아이들, 선생님들이 교육을 계획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아이들 놀이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발달 평가를 보시면, 기본 생활은 어떻다. 이번에 받아보셨죠? 이런 부분들이 잘하고 있고, 이런 거 도움이 좀 필요해요. 이런 안내들이 나가고 있고요. 신체라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의해서 저희가 반 학기씩, 전반 1학기, 2학기에서 아이들 전체적인 평가를 그렇게 어머님한테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다. 어머님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아실 수 있게 저희가 선생님들이 이제 그 표준 보육 과정에 맞춰서 활동한 것들을 책으로 또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내드릴 거거든요. 한번 읽어보시면 이게 그냥 노는 게 아니었고 이런 발달을 돕는 거였구나 하는 걸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신체 의사소통,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나를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알고 더불어 살아가고 하는 이런 것들 하게 될 겁니다. 여기 아까 좋아해반의 활동 자료를 봤던 것들이 잠깐 보면, 먼저 오신 분들 조금 보셨는데, 이런 이제 목차가 저희 그 기본 생활에 맞춰서 목차가 진행이 되고요. 이렇게 기본 생활, 줄 서는 거, 손잡고 거는 거, 입을 자기 스스로 개는 거, 이런 것들, 신체 운동, 이런 놀이들 하나하나가 신체를 원활하게 조작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들이거든요. 터널을 통과하거나 주물럭거린다던가 소근육 발달한다던가 하는 그런, 서로 놀이하면서 너는 뭐 했어? 나는 뭐 했어? 하는 의사소통에 대한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 사회관계,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부분들을 배우고 있는 거죠. 같이 할 수 있는 것. 이게 이제 연령이 더 올라갈수록 서로 같이 하는 놀이들이 더 많아지거든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예술 경험, 만져보고 또는 그려보고 주물러보고 하는 그런 경험들, 또 자연에 나가서 탐구하는 것들, 이런 활동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요건 이제 특성화는 뒷부분에 다시 좀 얘기를 드릴 건데,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이 그런 아이들의 발달이 골고루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아침 9시에 와서 거의 하루에 많은 시간들을 어린이집에서 보내고 있거든요. 그럼 이 아이가 사회에 나가서 건강한 한 사람의 사람으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 모든 부분들을 배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맞춰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연령별로 어떤 발달의 특성에 맞춰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3세에서 5세는 누리과정 교육과정이 진행이 되는데 이거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다 똑같은 교육과정을 진행을 해요. 어디서 진행하는가 요 차이가 좀 있는 거지. 이 공통 누리과정으로 통합이 됐고 유보 통합이 되더라도 이런 교육과정은 이미 통합이 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좀 발전해가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네, 여기서 보면 신체 운동, 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이런 것들이 놀이로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아까 이제 표준 보육 과정하고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거의 비슷한 맥락을 흘러가고 있고 좀 더 세분화되고 좀 더 발달된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유아반 그걸 잠깐 한번 볼게요. 저희 가장 큰 6, 7세가 아이들이 활동했던 표준 보육 과정에 맞춰서 신체 스스로 음식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선생님 영양사고를 통해서 건강에 대한 거, 영양에 대한 이런 교육도 받고 부모님들과 함께 건강한 생활을 스스로 키워서 먹어보기도 하고 요리도 하고 하는 활동을 하죠. 저희는 직접 내주를 담아서 아이들이 된장을 저희 담근 걸 먹고 있어요. 신체 운동하기. 좀 더 어린 연령하고는 차이가 좀 느껴지시죠.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좀 더 많아지고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게 더 많아지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신체 생활, 신체 활동하기. 의사소통, 책을 읽고 내 생각을 말로 표현하고 또 읽고 쓰고 하는 것들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부분들은 유아반이 될수록 조금 더 많이 필요한 부분이 돼요. 같이 사회를 이루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더 집중되어서 아이들이 배우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술 경험 직접 찾아오셔서 음악도 하시고 아이들이 스스로 표현하는 활동들 만드는 거 놀이감도 스스로 만들고 직접 현장학습을 가서 경험하는 그런 활동들도 있고요. 자연탐구는 굉장히 중요하죠. 자연탐구를 통해서 아이들의 모든 오감이 가장 골고루 발달할 수 있는 활동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자연에 나가는 일들을 저희가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살아가고 재활용품을 바꿔서 하는 거고 자원 재활용 이런 것들도 있고요. 요거는 특별활동인데 뒷부분은 이제 특별활동. 저희 어머님들 그 공지사항에 올려드리면 한번 쭉 보세요. 다른 연령들 한번 보셔서 어떻게 활동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커다란 틀은 작년하고 올해랑 비슷하게 흘러갈 거예요. 그런데 그 실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아이들의 어떤 특성이나 선생님의 진행 방향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특별활동. 저희 이제 뮤지컬 잉글리시 올해 작년에 23년도에 했었죠. 뮤직스 아이들 스스로 발표하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오르프, 음악 수업 또는 국악 수업 이렇게 악기를 탐색하는 거. 저희 발표하고 나서 2세 아이들은 날마다 악기를 만들어요. 벽돌로 갖다가 놓고서 악기 우리 다 같이 연주해볼까요? 해서 그 연주했던 것들을 날마다 이렇게 탐색하고 노래하는 활동들을 진행하더라고요. 체육 선생님이 오셔서 아이들 신체 활동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신체 우리 활용할 수 있도록 활동하는 부분이 있고요. 유아반은 목공놀이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인데 직접 못을 받고 구멍을 뚫기도 하고 만드는 그런 활동들. 선생님이 갖고 오는 것들은 우리 오늘 뭘 만들 거야 갖고 오지만 아이들은 내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들어요. 거기서 창의성이 굉장히 또 증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고요. 전통 음식 만들기. 저희 매실 오늘 그 아이들하고 담은 거 나갈 때 선물로 가져가시게 될 건데 한 70% 설탕이 70%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보통 1대1로 넣는데 맛이 약간 다르긴 할 텐데 맛있을 겁니다. 맛있는 피드백 한번 주세요. 된장, 간장은 직접 담가 이런 게 사실 첨가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저희는 직접 담가서 아이들이 먹기 때문에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먹거리들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행사는 우리 열린 어린이집 그래서 어머님들이 언제든지 오셔서 급식 도우미 그다음 아빠 선생님도 오셨고 책도 읽어주시는 나는 아이들 책을 읽어주는 거 잘해 책도 읽어주러 오셨었고요. 나 산책 가는 거 도울 수 있어 이런 도우미도 오셨고 자원순환 아이들 페트병 모아가지고 같이 가서 하는 활동들
매실청 담그기, 김치 담그기, 그다음에 재능 기부로 이제 석고 방향제 어머님이 이런 거 만드는 걸 잘하셔가지고 아이들하고 그런 재능 기부 한번 할 거예요. 해서 오셔서 활동하셨던 데 있으셨고 저희 봄 소풍 갔었죠. 가을 산행 있었고 가을 소풍. 그다음 가정 연계, 아이 손잡고 동네 한 바퀴. 저희가 매년 하고 있는데 어떠세요, 어머님? 이 활동에 해보셨어요? 좋아요. 네. 그 한창 꽃이 막 필 때 부모님들하고 같이 산책하면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 걷는 거, 또 자연을 탐색하는 거, 부모님과 함께 하는 거 굉장히 좋은 활동이니까 꼭 올해도 할 거거든요. 꼭 참여해 주세요. 그렇게. 그다음에 작물로 요리하는 우리 가정에 미션 보냈었죠. 작물 수확해서 부모님과 함께 만들어서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로 참여를 해주셨어요. 아빠랑 같이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런 활동들이 있었고요. 네. 그럼 이제 24년도는 어떤 교육을 할 거냐 궁금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과정 한번 소개해 볼게요. 일단은 이세는 작년 계속 매년 해왔던 건데 주중학이랑 뮤직스 활동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노래로 영어를 즐겁게 익히는 그런 활동들을 하게 될 거예요. 선생님은 지난번 발표할 때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에이미 선생님이 가장 영어 업체에서 아주 잘하시는 선생님인데 올해도 동일하게 오셔서 우리 아이들과 이렇게 활동해 주실 거고요. 네. 가정으로 가는 그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연계해서 아이들 틀어주고 들려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여기 이렇게 QR 가정으로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아반은 올해는 주파닉스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공교육 영어 프로그램인데 음가를 아이들이 몸으로 표현하면서 배우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소문자를 먼저 배우는 건데 주파닉스 활동이 이루어질 거고요.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정으로 가는 그런 교재들이 있으니까 집에서 같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올해 추가되는 게 원어민 선생님이 오시게 되는데 지금 원어민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양질의 원어민 선생님을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그 서양 사람들은 왔을 때 한국에 오시는 분들이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많고 또는 발음이 굉장히 사투리가 많거나 좋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서 우리 여기 사장님께서 뭐라 그러죠? 거기서 태어난 우리 교포를 이제 섭외하셨는데 굉장히 발음도 좋고 활동성도 굉장히 좋으신 남자 선생님이 오시게 될 건데 이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왜냐면 선생님 자체가 구하기 어렵다 보니까 모든 수업을 다 들어갈 수는 없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원에 다니면서 이제 활동을 할 건데 아마 원어민 행사처럼 활동이 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아마 굉장히 좀 기대하고 있는 활동일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음식 또는 시장놀이 또는 요리 수업 해갖고 병원놀이 해갖고 원어민 선생님과 같이 활동하는 그런 상황이 될 건데 굉장히 흥미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올해 추가가 되는 게 창의 포플레이라고 해서 아까 디지털에 대한 부분이 관심이 굉장히 극대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새롭게 들어가는데 우리 강사 선생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직접 이 부분을 소개를 해주실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창의 포플레이 강사 성정원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창의 포플레이 조금 낯설으시죠? 우선 영상으로 잠깐 보여드리면은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 잠깐 보실 수 있으실까요? 이해가 조금 낯선 단어이고 요즘 이제 디지털 강화가 계속 되고 있고 역량을 키워야 된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창의 융합 수업, 창의 포플레이 수업을 소개합니다. 창의성에 기반한 융합적인 사고력과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컴퓨팅 사고력을 다양한 창의 교구와 코딩 교구들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독창성과 협응력을 키워주는 창의 융합 수업입니다. 매주 주차별 수업으로 진행되는
창의포 플레이 수업은 연령별 수준에 맞는 4가지의 창의 코딩 교구들로 창의 선생님과 즐거운 수업을 하게 됩니다. 자, 팔을 보세요. 팔. 그렇지. 자, 둘, 셋. 시켜줄 거야. 어떻게 하는지 잘 봐봐. 됐을까요? 모양은 이렇게 모양을 맞춰서 또 끼우면은 끼워. 다 됐어요. 그다음에 우리 이거 팔 봤어요. 팔. 내가 여기에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은 얘가 명령하는 대로 움직여. 자, 친구가 명령을 매 수업마다 주어지는 다양한 미션을 해결하고 아이들의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 협동심과 의사소통 능력을 키워가며 미래 교육의 핵심인 디지털 역량을 키우는 것이 창의포 플레이 수업의 목표입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저희 창의법 플레이 어떠셨어요? 뭐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저희 창의법 플레이는 첫째는 아이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이제는 간접 경험이 아닌 직접 경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습니다. 저희 창의법 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포스라고 불러요. 저희는 창의법 플레이를 디지털 포스라고 부릅니다. 여기 보면은 크리에이티비티, 창의성,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콜라보레이션, 협력, 그리고 크리티컬 थिं킹, 비판적 사고, 이 4가지를 사시라고 부르거든요. 이 4가지를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키울 수 있도록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매 주차별, 연령별로 번갈아 가면서 아이들에게 제공이 되면서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내 아이들은 어떤 수업을 듣는지 궁금하시죠? 여기 보면 유아 코딩, 튜블러, 라인 블럭 여러 가지들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다 주차별로 아이들이 만이세, 루크, 라인 블럭, 소프트 블럭, 큐블럭 이런 식으로 나이별로, 주차별로, 열별로 전혀 다른 것들이, 새로운 것들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아이들에게 제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보면은 우리 친구들이 하는 수업이 있어요. 만 3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카니, 자율주행 스마트카, 그리고 튜블러, 자석블럭, 그리고 여기 라인 블럭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 친구들이 6, 7세에 코딩을, 고급 코딩을, 수준이 높은 코딩을 배우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의 사고 능력이 좀 쌓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루크를 집어넣었어요. 독일에서 개발된 것인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생각하고 만들고 역반대적인 사고를 키울 수 있도록 계속 프로그램이 쌓이고 아이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서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애들이 굉장히 이거 한 친구와 안 한 친구들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생각이 좀 더 깊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러고 만 4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카니, 자율주행 스마트카 이거 많이 보셨지요? 코딩 프로그램 집어넣으면 카드를 읽고 아이들이 선을 따라가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얘가 어떻게 인지가 돼서 가는구나를 배울 수 있는 단계가 되고 이제 로보티즈 올로 유명하죠? 움직일 수 있는 로봇 아이들이 만들어서 이게 조금 더 발전이 되면 초등학교에 꽂히죠. 방과 후에 로봇 과학 수업, 코딩 수업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 아이들이 창의성과 선의의 경쟁력 그리고 협력성을 키우기 위해서 로디박스라고 보드게임이 들어갑니다. 같이 팀을 이루어서 수업을 하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내가 어떻게 기억을 어떻게 해야지 이길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키워주는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딩 수업의 꽃이 사실은 7세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잖아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지금까지 봤던 보드게임이나 블럭게임이나 아니면 코딩,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거기에 이번에 저희가 새로 집어넣은 게 큐브로이드예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블록으로 만들어서 친구들이 직접 조립을 해서 로봇으로 만드는 프로그램인데 여기에 원투원 1대1로 우리 친구들이 블럭을 가지고 직접 만들어요. 그러고 각자 아이들에게 태블릿이 지급이 됩니다. 거기서 그 태블릿으로 같이 결합이 되어 있어서 직접 명령어를 집어넣고 움직일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게끔 친구들이 직접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코딩이 무엇이구나라는 거를 기본적인 것들을 잡아갈 수 있는 아이들이 인지할 수 있는 하지만 아직은 UI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직접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거 정말 저희 힘을 쓰고 있어요. 아이들한테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요번에 집어넣는데 강조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지금은 애기가 얼마나 코딩을 알겠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보면은 켜켜이 쌓여 나가서 이제 나중 가서 폭발되는 거거든요, 친구들이. 저는 이게 굉장히 육아 시절에 이 코딩 수업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하는 친구와 안 한 친구들이 나중에 올라갔을 때 사고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앞으로 혹시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혹시 있으시면 저한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우리 친구들과 즐겁고 재미있는 수업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잘 들으셨어요? 네네. 기대가 되죠. 아이들이 굉장히 재미있어 할 만한 그런 부분이라서 단순히 우리가 이제 디지털 했을 때 스마트폰에 단순한 그런 게 아니라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좀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새롭게 추가되는 특별활동 수업이 될 것 같고, 근데 음악 수업이 이번에 조금 빠지게 됐어요. 왜냐면 수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들어갈 시간이 좀 없어서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악기를 경험하는 거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얘기하기는 원어민 수업이 한 달에 한 번씩 축제로 가는 것처럼 음악도 한 달에 한 번씩 음악 축제나 음악 캠프처럼 진행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각 교실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하고 노래하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되지만 음악 캠프에서 아이들이 악기를 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은 구상을 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특성화 활동인데요. 네, 만 2세 아이들이 했던 활동이에요. 성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유학이 가장 필요한 교육은 무엇일까요? 뭘까요? 습관입니다. 습관. 그러니까는 습관이 곧 실력이 돼요. 습관이 경쟁력이 돼요. 이게 이제 일찍 일어나는 거, 약속을 지키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어머님들은 왜 글 쓰고 공부하고 막 이런 것들만 굉장한 어떤 실력이나 능력으로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이들한테 어떤 기본적이고 좋은 습관을 갖는 거는 평생에 가장 좋은 실력을 갖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린이집에서 계속 습관을 들이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가져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챌린지요. 영상 잠깐 보실게요. 위대한 습관 만들기 프로젝트 챌린지 업! 성공하는 어린이의 12가지 습관 만들기 프로그램을 소개하겠습니다. 챌린지업이란 무엇일까요? 챌린지업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습관이란 어떠한 하나의 일을 되풀이함으로써 틀에 박힌 행동이 우리 몸에 배게 되는 것으로 습관의 형성은 유아의 자립심과 독립심을 기르는 데 기본이 됩니다. 습관은 삶의 기본이 되는 행동 양식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성공하는 어린이의 12가지 생활 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2가지 습관은 우리 모두 인사 잘하기, 키우기, 부모님께 효도하기, 건강한 생활하기, 환경 보호하기, 시간 잘 지키기, 규칙 지키기, 자신감 갖기, 농부 아저씨께 감사하기, 사랑 나누기, 새해 목표 정하기, 정리정돈 잘하기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습관 미션을 성공했을 때에 주제에 맞는 질문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미션을 제공할 때에는
12명의 캐릭터가 미션 편지를 보냅니다. 월 한 개씩 12가지의 생활 습관과 12가지의 캐릭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쭉 보시면 컬러를 수정하였고 각 주제에 맞는 포스터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앞에 보셨던 12명의 캐릭터가 다음과 같이 미션 편지를 제공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동기를 제공하여 아이들 스스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활동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미션 수첩입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계획을 하고 미션 수첩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자기관리를 하는 태도가 형성될 수 있으며 미션 수첩에 수록된 다양한 정보와 놀이 게임을 통해 미션을 보다 즐겁게 성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미션 수첩 활동에는 매일의 미션을 제시해줍니다. 그리고 미션의 이해를 돕는 정보와 수록된 간단한 게임과 퀴즈를 할 수 있습니다. 미션 수첩을 마치게 되면 미션을 수행해준 아이들이 각각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달마다 색다른 이벤트와 신나는 놀이를 통해 행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각 달에 맞는 컬러로 생성하고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이렇게 지난해 오시면서 보셨죠? 아이들 앞에 이제 그 세팅돼 있고 이런 것들 실제로 진행해 보신 분들이 있으신데 다현이 어머님 어떠셨어요? 챌린지업 아이하고 같이 집에서 하시면서 좋긴 한데 네. 힘들었어요. 힘들었어. 해야 될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 지원 어머니 어떠셨어요? 힘들었어요. 안 힘들었어요. 우리 서호 어머님은 힘드셨어요? 채율 어머님 어떠셨어요? 챌린지업 집에서 하시기 어떠셨어요? 네네. 이게 꾸준히 뭔가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 습관이 어려워서 힘들기보다는 꾸준히 해야 되는 것들 때문에 참 힘들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 챌린지업이 습관인데 습관은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세, 3세, 4세, 5세가 똑같은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선생님들이 이런 부분에 좀 다양성을 좀 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4번 들어가요, 습관이. 좀 횟수를 좀 줄였고 그 대신 저희가 꾸준히 세로토닌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걷는 몸 습관, 마음 습관, 식습관, 자연 습관을 선생님들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하고 챌린지업을 분기별로 한 번씩 진행하면서 아이들한테 어떤 습관을 잘 이렇게 훈련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하고 칭찬하는 파티를 좀 진행하자 해서 2세는 이 챌린지업하고 자연학습이 같이 들어갈 거거든요. 2세 우리 어머니 다솜이랑 그래서 아이들이 자연에 대한 걸 가지고 선생님과 같이 하면서 이 습관이 같이 들어갈 거고 유아반은 그림책 활동과 챌린지업이 같이 들어갈 거예요. 그림책은 문해력을 위한 활동인데 좀 이따 우리 선생님이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는 아까 이제 영상으로 봤으니까 이거 좀 지나가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저희가 송아트 작년에 진행을 해서 그림 그리는 거. 그러니까 글씨를 아이들이 배우듯이 그림도 어떤 문자 언어라고 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상 코끼리를 그려줘 못 그리니까 그려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노래를 통해서 동그라미 2개 그려 눈동자 세모 만나서 나비가 되고 이런 식으로 노래를 통해서 아이들이 그 모양을 만들어가는 그런 활동인데 작년에 진행을 하다 보니 전시회까지 했었는데 이게 이제 선생님들하고 같이 진행을 하다 보니 아이들이 노래하는 시간이 많이 조금 축소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는 그 이화여대에서 미술을 전공하신 선생님을 좀 모셨어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담임 선생님이 같이 이 미술 활동을 좀 들어보서 앉으세요. 매주 금요일 날 그 선생님이 오셔서 아이들 미술 활동하는 것들을 좀 도와주는 그렇게 해서 미술 선생님을 추가로 좀 모셔가지고 활동을 조금 더 전문화하면서 세분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변경이 됐습니다. 이 노래로 그림을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것보다는 심리 미술이기 때문에 내가 그림을 그리고 무엇을 그렸는지를 말함을 통해서 이 아이의 현재 심리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알아가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노래를 통해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듣고 그리는 부분이라서
그 어떤 듣는 이해력에 대한 부분들까지 같이 볼 수 있는 부분이 될 겁니다. 근데 그럼 이거는 주에 1회가 아니고 월요일. 주 1회. 활동이 주 1회 진행이 될 거예요. 꾸준히 들어갈 부분이에요. 이게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꼬마 농구 활동 저희 진행했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동일하게 꼬마 농구 활동을 진행해서 선생님과 함께 이제 아이들한테 다양하게 월별로 진행하는 그 활동이 진행이 될 거고요. 이렇게 계획안이 있습니다. 그림책을 읽는 아이들, 요거 한번 잠깐 좀 보고 가겠습니다. 최근 우리들은 과거에 비해 글보다 영상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컴퓨터, 게임과 스마트폰은 우리들을 책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였고, 책 읽기 경험이 없는 우리들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 유창하게 표현하는 능력인 문해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입학 후에도 읽고 쓰기가 힘든 친구들이 많아요. 문해력이 부족한 친구는 낮은 성적, 자신감 결여, 소통 능력 부재, 대인관계 어려움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은 문해력 키우기에 도움이 되는 교육 프로그램을 하나 소개할게요.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바로 그림책 읽는 아이들입니다. 그림책 읽는 아이들은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수업 프로그램이에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친구들은 책과 친해지고 단어를 읽게 되며 남의 말을 잘 듣고 이해하게 되며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게 되고 올바른 인성과 말하는 능력 그리고 자신감까지 얻게 될 거예요. 그림책 읽는 아이들은 한 달 동안 한 권의 그림책으로 놀이 학습을 합니다. 프로그램 순서는 다음과 같아요. 빅북 그림책 읽어주기. 선생님께서 멀리서도 볼 수 있는 큰 책을 차근차근 읽어줘 우리에게 책에 대한 흥미를 갖게 합니다. 빅북 그림책 읽어주기는 이의 세계로 초대하는 시간입니다. 어린이가 꾸미는 동화책. 미완성된 그림책을 유아가 참여하여 선생님과 함께 완성해갑니다. 그림책에 대한 흥미가 확장되고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어요. 단어카드와 문장카드. 단어카드 20장으로 읽기 활동에 재미있는 게임을 해요. 그림책 내용을 요약한 문장카드 12장으로 줄거리를 이해하고 짧은 문장을 소리내어 읽는 경험을 합니다. 글놀이 노트. 20개의 핵심 단어로 글놀이를 합니다. 수업을 마친 후 자연스럽게 단어를 익힐 수 있어요. 신나는 언어 게임. 매주 신단어 20개로 언어 게임을 해요. 생각 폭폭 워크북. 다시 한번 동화의 내용을 읽어보고 내용을 정리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문해력이 더욱 성장합니다. 팝업북 만들기. 그동안의 활동을 되돌아보며 요점을 정리합니다. 네네. 우리 백수님 선생님이 작년 한 해 그림책을 읽는 아이들과 함께 진행을 해보셨는데 잠깐 한번 말씀을 좀 나눠주세요. 안녕하세요.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멋지게 할 텐데 제가 말솜씨가 없어서 오늘 좀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제가 진행해 본 결과 저는 좋아서 올해 정말 원장님 이거는 꼭 해야 돼라고 했어요. 작년엔 저희가 2달에 한 번을 했어요. 왜냐면 처음부터 많은 걸 하게 되면 아이들이 못 쫓아올 것 같아서 2달에 한 번 했는데 이번에는 10건으로 그러니까 매달 하는 걸로 한번 실행을 해보려고 해요. 여기 설명해 주신 것처럼 20개 단어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20개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교구장이나 어디나 숨겨놓고 선생님이 지시하는 언어를 찾아서 아이들이 찾아와서 하는 그러니까 쓰지는 못해도 이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알고 어떤 쓰임새가 있는 단어인지 아이들이
이해를 하는 시간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게 되면 이거를 통해서 문장을 이어서 말하는 거예요. 이제 실예로 저희가 첫 수업을 용용이, 그러니까 하늘을 날아오른 용용이로 했거든요. 그 용용이를 할 때 용용이의 주인공은 용용이의 가족은 몇 명일까요? 하면 아이들이 수를 벌써 세게 되고 엄마, 아빠, 용용이 하면서 아이들한테 내 가족과 친숙한 언어를 습득하고 선생님 용용이가 못 날았잖아요. 멋쟁이 친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지 못했던 책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봤어요. 요새 제가 좀 사설을 덧붙이다 보면 스마트폰이나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기 할 말만 해요. 선생님 말을 절대 안 들어요. 아마 집에서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나 이거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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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세요. 해줄 때까지. 근데 이 수업을 하면서 잠깐만 기다려봐. 선생님이 질문을 해야 니네가 이해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 아이들이 기다리는 수업이라든지 선생님이 말하는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해하지 못한 친구는 옆에 친구가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빨리 가서 잡아와.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고 해서 저는 이 수업이 굉장히 만족스럽고 그리고 지금 이제 내년에 올해 할 때 좀 더 재밌게 아마 활용이 가능할 것 같아서 아주 기대찬 수업입니다. 혹시 질문 있을까요? 질문 있으시냐고. 혹시 궁금하신 거? 네. 진행하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들어가 주세요.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선생님들이 너무 잘하셔서 한 분 한 분 직접 설명을 해달라고 하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했습니다. 네, 그림책 아까 말했던 것처럼 챌린지업하고 그림책이 같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러면은 특별활동에 대한 안내들은 다 진행이 됐어요. 그 특별활동 특성화를 하는데 이제 비용 책정을 좀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특별활동은 창의 플레이가 음악 대신 들어가고 비용 변화는 올해랑 똑같이 변화가 없고요. 특성화에서는 약간의 변화가 좀 생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송아트가 이제 선생님이 오시는 부분이 있어서 비용이 조금 더 올라갈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학교하고 챌린지업이 같이 들어가면서 이게 비용이 15,000원인가 이렇게 한 달에 교재 값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글수는 저희가 교재로 진행하다 보니 아이들의 어떤 특성이나 개인차하고 이렇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선생님들이 이제 직접 진행을 하실 거고 필요한 경우에 추가로 구입을 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아까 그 문해력에 대한 말씀을 좀 하면서 올해 우리 선생님들이 가져가고 있는 큰 방향은 그림책을 프로젝트 수업을 좀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령별로. 그래서 2세 같은 경우도 아까 그 자연학교에 대한 그림책을 가지고 이 그림 한 달의 그림책을 가지고 그 안에 있는 단어라든가 내용, 그래서 거기서 뭐 요리 활동도 뽑아낼 수 있고 미술 활동도 뽑아낼 수 있고 아이들의 흥미를 따라서 그림책 한 권에 대한 그것을 프로젝트로 진행을 할 건데, 그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의 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좀 높아지는 그런 부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저희 숙취형을 가는 배짱이 숲에 보면 그 책달샘이라고 거기 도서관 혹시 있는 거 아시나요? 거기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책을 어린이집 기간에 단체로 이제 대여를 해주는 걸 저희가 협약을 좀 맺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책을 한 달에 한 번씩 갖고 와서 아이들이 좀 마음껏 볼 수 있고 또는 집으로 대여를 할 수 있다던가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어떤 책과 좀 친숙해지는 그런 활동들을 좀 집중해서 진행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님들이 나는 다음에 이제 그 동의서가 나갈 거예요. 난 이건 할 건데 이건 안 하고 싶어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특별활동 중에 안 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때는 선생님하고 같이 활동을 할 거기 때문에 모두가 반드시 꼭 해야 되는 그런 건 아니고 이거는 이제 선별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원어민이 오는 거랑 그다음에 음악 특별활동은 아마 행사비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에 행사비로 이렇게 책정이 돼서 나갈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좀 이따 하고 우리 아까 그 유보통합 얘기를 하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뭐가 다르냐 그 얘기 좀 했었잖아요. 그거 한번 같이 좀 볼게요. 지난번에 우리 어머님이 국공립하고 민간 어린이집 뭐가 달라요? 물어보신 분이 있으셨어요. 네. 그래서 그거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혹시 12월 달에 평가 받았던 거 기억나시나요? 내보냈는데 저희가 평가 사전 통보를 좀 받았습니다. 결과 통보를.
이거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어린이집, 서울형, 국공립, 직장 어린이집 또는 제주도에 있는 어린이집, 모든 어린이집 동일한 평가, 절대평가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9시 반쯤 오셔서 5시까지 관찰자가 오셔서 어린이집 전반에 대한 모든 부분을 관찰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육 과정 및 상호작용, 선생님들이 아이들하고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가, 아이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 보는 거. 그 다음에 환경, 보육 환경은 어떤가, 깨끗한가, 뭐 잘 갖추어 있는가 이런 것들 보고요. 안전, 건강, 그 다음에 이제 교직원이나 이런 부분을 봐서 저희 어린이집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우수한 A 등급을 받았습니다. 너무 잘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그렇게 잘 유지해 주십시오 했었고, 그 당사자들이 왔을 때 제가 이제 촬영 운행하려고 거의 1시간 동안 어린이집에 머물러 계셨었거든요. 근데 제가 돌아왔을 때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원장님 어린이집이 너무 따뜻해요. 왜냐면 선생님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소리를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저 없는 동안 그 분들이, 왜냐면 볼 거 다 받고 가야 되는데 제가 사인을 못해서 못 가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많은 소리들 들었겠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대하는 거나 어린이집이 너무 따뜻하고 참 좋다고 그럼 잘 보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모든 어린이집이 같은 평가 기준을 받는데 다만 다르다면 지원이 다른 거예요. 국공립 같은 경우는 뭐 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던가 이런 차이들이 있는데, 저희는 지원은 안 해주면서 똑같이 하라고 하는 거죠. 모든 평가는 똑같이 할 테니 너희도 똑같이 해라. 그 대신 민간이니까 그런 지원은 좀 없다. 뭐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 차이는 있는데 그런 기준은 똑같습니다. 네. 유구통합이 되는 어린이집이 없어지나요? 없어질까요? 아니요. 계속 같이 갑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3호세 아까 그 국가 공통 표준 보육 과정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교육 과정도 똑같다는 거, 어린이집에서 하느냐 유치원에서 하느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유급통합이 되면 우리 아이들이 다니던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유치원으로 가야 되나요? 뭐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차별 없이, 그러니까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게 교육부로 하나로 통일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세를 계속 세금으로 내고 계시잖아요. 그러시죠? 모르시지만 내고 계신데 이게 유치원이나 학교 쪽으로만 다 지원이 되고 있어요. 어린이집은 복지부 쪽이라고 복지 예산으로 해서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통합이 되면 그런 부분에서 동일한 관리 체계를 받게 되고 지원들이 좀 이렇게 확대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가야 될 길은 사실 좀 멀긴 해요. 어떤 교사의 어떤 기준이라던가 또 각자의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학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한테 훨씬 더 좋은 혜택을 받는 부분으로 변화되고 있는 건 분명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어린이집의 장점은 유치원은 5세부터 있다면 어린이집이 0세부터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균형 잡힌 식사, 저희가 그 전문 조리사의 영양사에서 식단 관리가 매번 되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보육교사 휴가를 위해서 대체교사들이 지원이 되고 있어서 선생님들이 연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쓰면서 아이들한테 할 수 있도록 좀 잘 충전되고 있다는 이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달라지는 것들을 이번에 제가 한번 알림장에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린이집은 12시간, 7시 반에서 저녁 7시 반까지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야간 연장, 또 열린 어린이집, 이런 부분들이 어린이집이 좀 더 폭넓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는 이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이런 거 궁금한데요,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요 하는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돼요. 그런 부분은 답변을 해드릴게요.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당부드리고 싶은 건, 저희 어머님들이 책 받으셨는데 맨 뒤에 보면은 조금 큰 글씨로 마지막 장 앞에 예쁠 창의를 다니는 자녀들을 위해 부모님께서 함께 도와주실 일이라고 써놓은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읽어보시라고 하면 집에서 혹시 읽어보실까요? 네. 지금 여기서 읽으려면 시간이 좀 많겠죠. 근데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읽어봐 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담임 선생님을 소개를 할 건데,
제가 당부드리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복하는 거 습관이지만 아이들하고 관계하는 부분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교육할 때도 항상 반복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 소개를 선생님 최희정 선생님 담임 선생님들 소개를 좀 올라오실까요? 그 하나 키즈노트에 제가 그 열린 소통이라고 혹시 열어놓은 거 보셨죠? 이번에 그 세배하고 이런 거 올려놓은 거. 이거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키즈노트를 보다 보니까 우리 연령 것밖에 못 보시잖아요. 그래서 다른 연령에서 뭐가 진행되는지 잘 모르셔서 제가 열린 소통을 열어서 활동을 거기다 올려서 어머님들이 다른 데서도 이렇게 진행하냐 볼 수 있도록 해드렸는데 이런 분이 나는 우리 아이 개인정보 때문에 내 얼굴 올라가는 거 원치 않아 하는 건 반드시 얘기해 주세요. 요즘에는 그 개인정보 보호법이 워낙 강화돼가지고 그런 부분에 원치 않을 때는 그냥 삭제를 제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어머님들도 내 아이 예쁘다고 막 그런 올리시잖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아이들 성범죄라든가 납치라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간을 어디 다녔는지 표시가 나지 않도록 그 다음에 이 아이 동선 몇 시에 학원을 가고 이런 동선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왕따를 당하거나 이런 데도 많이 이용이 된대요. 애들이 이제 계정이 타고 나중에 들어가잖아요. 부모 계정까지. 그러면 어렸을 때 나는 기어서 올린 건데 얘 이거 봐라 하면서 그게 놀림거리가 되는 그런 일들도 굉장히 많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그러니까 내 주장이 없잖아 아이들은. 근데 좀 크면 그거 못 엄마는 이쁜데 나는 싫단 말이야 이런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개인정보법 굉장히 강화돼서 어머님들도 그 개인 인스타나 이런 거 올리실 때도 내 아이 사진들 꼼꼼히 좀 살펴보시는 거 굉장히 필요하고요. 어린이집에서 올라가는 부분에서 나 원치 않아야 하는 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모자이크 처리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담임 선생님들 소개를 좀 할게요. 올해 우리 선생님들께서 새로운 얼굴이 없으시죠? 너무 좋은 일이에요. 네. 선생님들이 너무 귀하고 아까 우리 그 관찰자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정말 따뜻하게 너무 잘하세요. 진심 어리게. 그래서 혹시나 근데 다들 너무나 감사하게 올해도 저희들을 함께하게 됐습니다. 일단 영세부터 우리 영세 우리 김지현 선생님이십니다. 네, 네 우리 기찬이 네, 박수. 그 다음에 우리 1세는 손현주 선생님. 올해로 1세가 3년 차인가요? 만 1세만? 4년인가요? 3년? 네네. 네. 저희 이제 같은 연령을 반복하다 보면 좀 이렇게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누지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아이의 특성에 맞게 아이들 활동을 굉장히 변화시켜 가신다는 아주 장점이 있으세요. 너무 멋진 분들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2세 우리 윤지영 선생님 우리 어린이 주인 선생님이랑 2세를 맡게 됐습니다. 올해 선생님도 아이들의 어떤 특성도 잘 파악하시고 굉장히 꼼꼼하신 부분이 있으세요. 그리고 어린이들이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아주 책임감 있게 잘 이끌어 가시는 그런 멋진 부분이 있으신 선생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만 3세 행복의 반 우리 백순희 선생님 백순희 선생님도 우리 5세가 지금 2년 네 2년이고 예전에 하셨던 것까지 3년 이렇게 5세 네 그 다음에 우리 만 2세였는데 이제 만 4, 5세 선생님으로 우리 최희정 선생님께서 가장 활동이 많은 아이들하고 가장 잘 놀 수 있는 우리 선생님 네, 좋습니다. 선생님들마다 갖고 계신 특성이 굉장히 다르시고 장점이 다르시거든요. 근데 그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이 선생님이 갖고 있는 아름다운 색깔들이신데 저희 아이들이 그런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는 건 굉장히 유익한 것이라고 봐요. 어머님들이 이제 연령이 바뀌면서 올라가실 때 선생님들의 스타일이 달라지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옛날에는 이랬는데 이번엔 왜 이러지? 하실 게 아니라 이건 다른 거기 때문에 그런 건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궁금한 거는 선생님 이건 뭘까요? 선생님한테 얘기하기가 어려워. 그럼 누구한테 얘기하면 될까요?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전화하셔도 돼요. 저한테는 언제든지 전화하셔서 어머님, 원장님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또 이건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실 수 있으세요. 그 선생님들이 나가는 어떤 부분들이 혹시 이게 뭐지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되고 제가 아는 것은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아이들에 대해서
너무나 최선을 다하고 계시고 아이들 특성을 너무 잘 파악하고 계신 그런 특성이 있고 진심 어리게 잘하고 계신 선생님들이시라서 한 분 한 분 너무 귀한 선생님들이십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또 한 해 우리 수고해 주시도록 우리 감사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단별로 우리 모임을 지금 가질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랑 같이 얘기 나누시면서 또 올해 어떻게 진행될지 같이 얘기 나누시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잠깐 받고 갈게요. 혹시 여기까지 한 부분에서 질문이나 뭐 궁금하신 거, 아 이런 거 좀 아쉽다 이런 거 있으셨을까요?